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 늘 송인수라고 소개하는데 오늘은 송영명 군의 아빠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운동과 같이 11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아빠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라는 것은 이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부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 아깝다 하고 미 소책자 출간 관련해서 우리의 꿈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펼치지를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고 또 해야 될 일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란 모두가 알다시피 입시 경쟁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를 부모들이 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를 갖추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잘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의 준비가 안 된 그 상황들을 제가 그때 우리 출범을 할 때 좀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어느 공동 육아 공동체가 사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체 우리가 하지 말고 연대를 잘 해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자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연대가 무너져서 이 공동 육아 공동체, 경기도에 있는 어느 공동체인데 결국은 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결국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붕괴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현실에 대해서 바른 생존법은 무엇이고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기에 사교육과 관련된 그 고민들을 해법을 좀 이렇게 풀기로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학원은 안 알려주고 또 학교는 몰라서 안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바깥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횡행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렇게 어느 일간지 광고에 아이들 공부머리가 5살 내지 10살 때 결정된다. 세상에 이렇게 무모한 그런 카피를 만들어서 물론 신문사는 매우 이렇게 건강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광고는 싫지 않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오기도 했지만요, 이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또 물론 박재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교육 실상에 대해서 뭔가 이 양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진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중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내용들은 진실이 아닌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여기 일사분면의 그 소책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실을 캐기 위한 엄밀한 연구와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번역의 능력이 같이 통합된 그런 소책자가 좀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재원 소장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토론회 그리고 강연 아마 100회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저희 준비를 했었고, 윤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학원의 영업구조, 왜 학원이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선행교육 규제법을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 보니까 약 한 8,000쪽 정도 되는 방대한 자료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소책자를 만들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기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한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지인은 출판사 사장님이었는데
여기 두 권의 책을 낸 출판사입니다. 근데 거기 저자를 보시면 제 이름이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고등학교 선생 시절에 냈습니다. 저 영어 선생입니다. 저를 사회 선생이나 체육 선생, 국어 선생으로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영어 선생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는 우선순위 영단이라는 책을 냈던 비전 출판사의 이 사장님이고, 그래서 그분과 사장님과 저자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와의 관계로 이제 승화됐었는데요. 이분께 사실은 가서 이 소책자에 대한 컨셉을 좀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져간 게 요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러지 마라. 아무리 좋은 내용이면 뭐하냐. 사람들이 읽어보질 않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위로 올리고 다 위로 올리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읽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카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그 카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종태 박사, 또 이제 김선미 그 교수님 옆에 요 소책자만 있는데 요 손가락은 윤지 선생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범식이 있었고, 그런데 2009년 이제 소책자가 발행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사무실로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윤지 선생님이 그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항의 전화를 받았던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윤지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그 담력이 강하신 분인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전화가 어떤 그 이제 그 학부모로부터 온 전화인데, 이 소책자를 어떤 그 이제 교사가 아마 좋은 교사 운동의 그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원이 아이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소책자를 보고 사교육의 고통에 너무 심각성을 느껴서 나 좀 학원도 안 다니고 싶었는데, 이 소책자를 보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아주 가득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 소책자를 가방에 넣고, 그리고 부모에게 나 학원 안 갈 거야. 여기 소책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빠와 싸우는 무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뚜껑이 열려져 가지고 당신 단체 우리 아들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책자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입시 사교육 고통에서 이렇게 그 종살이하는 아이들에게 그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는 일종의 노예 해방 문서와 같은 그런 그 기능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경쟁의 그 노예 예속 상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이제 묶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좀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소책자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책자가 날개도 친 듯이 팔렸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초창기에 그렇게 봤더니 이 재능 교육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구매를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재능 교육이 사실 아시다시피 그 학습지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학습지 회사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원과는 경쟁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업체인 이 학원을 막 까니까 이 학습지 회사에서 학원 끊고 우리 학습지 구독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홍보용으로 이 소책자를 대량 구입해서 약 10,000권 내지 20,000권을 그렇게 구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밖의 이제 고객을 만나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학습지하고 관계를 계속 지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학습지를 또 까기 시작하는 소책자를 또 이제 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재밌는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70만 부가 배포됐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발간돼서 2010년까지 1년 동안 70만 부 배포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30만 부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굉장히 완만하게 판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그러나 그 완만하게 판매가 되던 이 아깝다 학원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소책자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 202만 부 정도의 소책자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민운동 역사상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광론 교육감이 사실은 교육감이 된 이후에 저희 소책자를 보고 크게 그 영감을 받아서 어느 날 교육청 차원에서 이 소책자를 서울시에 있는 200만 시민들에게 전 가정에 다 뿌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서 거의 성사되려고 하는 찰나에 부교육감이 틀었습니다. 그 튼 이유는 이것을 각 가정에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시민들 내지는 서울 시민들 가운데서 학원업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불발이 되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이 소책자, 짝퉁 소책자를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와의 그 관계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곽 교육감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쨌든 일이 좀 무산되었는데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그 짝퉁 소책자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희가 그냥 28페이지 그 소책자 내용을 만드는 것이 그 간단하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연구와 여기 글자 내용도 알 수 없을 정도 수많은 토론회와 그리고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다 정리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성과와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책자 시리즈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읽은 부모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회원들에게는 특별한 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남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자기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이제 소책자가 설명하고,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예외적 존재야 라고 하면서 왕따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정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왕따가 아니고 중심부에 선 존재로 그렇게 딱 그렇게 무장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소책자 속에 나와 있는 영어 조기교육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윤생생 영어 같은 학습지에서는 영어 조기교육보다는 적기교육이다,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학원 시장 프로그램도 바뀌어서 전 과목 대비 동네 선행학습 상품은 퇴조되고 자기도 학습 학원이 좀 그 불안전한 상태나마 확산되는 일들이 있었고, 선행교육금지법도 제정되는 그 실마리를 제공했었죠. 소책자 낸 후에 달라진 현실을 보면 조기 유학 현상이 많이 꺾였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면 이 조기 유학은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이제 바깥 유학 나가는 실상입니다. 세상에 2006년, 2007년에 13,000명씩 조기 유학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이 현상이 2008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다음 9년부터 뚝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13,000명에서 4,000명 정도만 조기 유학을 나가는 초등학생들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 조기 유학은 이제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책자가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그 흐름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유통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한 것이 그 나름의 어떤 그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과도한 영어 캠프 이제는 많이 위축되었고, 특목고 로드맵 불필요하게 된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 대비 학원들 다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것이고요. 개정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이제 노후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연결시키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글과 수학 연산이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학원 설명의 문제점도 이렇게 그 새롭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개정판에 좀 주된 그 내용이고요. 앞으로 할 일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책자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실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소책자는 계속 판매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500만, 600만, 700만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 소책자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종이로 만드는 소책자에 대해서 가독성 내지는 읽고 싶지 않은 세대가 지금 몰려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마트폰 환경 속에서 이런 그 정보를 좀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이 포털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앱으로 이 사교육 걱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진단 검사하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진행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이 불안에 좀 이렇게 그 휩싸여 있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좀 이렇게 중심을 잡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모든 정책 활동들과 그리고 조사 사업들과 여러 가지 사교육 걱정상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지켜주는 일들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한 것들을 앞으로도 이 소책자나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손에 쥐어지는 일들로 수렴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